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명지전문대학 독서와 토론을 듣는 학생들, 정말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그동안 건강하시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나깨나 학교 선생은 부모와 같은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자들 강의 듣는 우리 친구들 정말 아무 일 없이 무고 무탈, 우리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의 가족, 또 속한 그 사회 단체 별일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한 4차시 진행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레포트를 잘 써 주셨는데 어쩌다가 제때 내지 못한 친구들이 조금씩 한두 명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클래스에는 날짜가 지나면은 탑재가 되지 않지만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저의 메일 주소 이렇게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센스 있는 우리 또 제자들은 정말로 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라도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신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도 우리 제자들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을 반드시 잘 들어드려야죠. 제 시간에 맞추어서 이 클래스에 탑재한 친구들과 조금 뭐 0.00001%의 뭐 차이는 둘지언정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모습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레포트 열심히 읽다 보니까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좀 계시더군요. 아직까지는 우리 이 독서와 토론은 국어 과목, 우리말, 우리 글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 시험이 이제 국어는 필수고 필수 속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도 데이터베이스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제가 인사말로 올려드리는 한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5차시 강의 온문 장르 시에 대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한 20여 편 이상의 운문 장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문 공부도 하고 또 고전 공부도 하고 또 문학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서 독서와 토론 강의가 유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올려드린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글자는 네 글자입니다. 길장자, 그 다음에 추는 추할 추자, 아름답다는 거에 반대 개념이죠. 그리고 단은 짧은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고 또 추하고 미, 아름답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 물론 모임을 코로나로 인해서 절제하고 잘 안 하고 또 잘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또 우리 지나온 세월 앞으로 이제 좋은 세월이 됐을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말할 기회가 있죠.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의견을 듣고 또 답을 말하고 이럴 때 장은 길게 혼자서 장광설을 늘어놓으면 추하다,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단미, 짧게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인사말 하는 기회가 여러 번 많이 있죠. 그럴 때 장추 단미라고 합니다. 길게 말하면 추하고 짧게 말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마디로 이렇게 인사말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우리 5명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 그러면 회장이 됐든 뭐 지위가 높든 낮든 되도록이면
5분의 1의 분량,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또 답변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사람이 너무 길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추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고 짧게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 장추 단미도 한번 기억을 하셔서, 글자가 추자가 좀 어렵긴 하죠. 잘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 뜻은 우리 지금까지와 같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책의 100페이지에 실려 있는 이혜인의 낡은 구두라는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혜인 작가는 우리 제자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직업이 굳이 말하면 직업이죠. 수녀님이 직업이시죠. 그러니까 신분이 수녀직을 수행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작품들을,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작품들을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실한 그 가톨릭 집안의 그 언니가 먼저 수녀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동생인 이혜인 수녀님도 수녀원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동문학 잡지인 소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게 되시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에 출간한 첫 번째 시집이 민들레의 영토라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음악, 기쁨의 꽃이라고 노래한 그 민들레의 영토를 통해서 지금도 민들레의 영토라는 그 찻집이 명동 성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또 종로에도 있고요. 참 그 이름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사회 그 면에 드러난 수녀님의 동정을 보면 본인도 암투병을 했고, 또 같은 병동에 계시던 그 김수환 추기경님은 암투병 하시다가 또 돌아가셨고, 또 가깝게 지내던 그 문화예술인들의 그 죽음도 목격을 하고 견디면서도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끝없는 시련 앞에서도 아주 겸손하고 감사하게 그 우리 사람에 대한 애정, 그러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자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작품을 쓰고 계십니다. 그럼 낡은 구두, 우리 책에 실려 있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그냥 구두 혹은 신발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다 낡은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 줌으로 해서 그 하나의 어떤 지금 사물, 구두는 이제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죠. 그러니까 아주 낡고 닳고 그런 형태로 지금 쭉 늘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구두, 낡아진 구두를 향한 그 수녀님의 마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까지 그렇게 작품의 소재로 쓰지 않는 것을, 눈길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작가적인 시점, 이런 것도 한 번쯤 마음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걸어다닌 수많은 장소를 그는 알고 있겠지. 여기서 이제 우리 기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뭐 문제에서 다음 중 의인법으로 사용된 부분 문장을 시 구절을 고르시오. 그러면 그는 알고 있겠죠. 그는 할 때는 사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구두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내 발바닥 밑에 가장 아래의 자세에 처하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장소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내 옆에 탁 붙어서 말은 안 하지만 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본 수많은 이들의 모습도 아마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무생물인 아무것도 아닌 감각 느낌 하나도 없는 정말 이 구두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따라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어디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또 어떤 어려운 일 해결하러 나갈 때 딱 그 신발이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그 신발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또 정말 뭐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하고 정말 주인님 오늘 가셔서 일 잘 하십시오 하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낡은 구두가 나를 그렇게 지켜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줄 띄우고 나의 말, 내가 말한 거,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던 그는 내가 쓴 시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온 나를 지켜보고 있는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다. 그런데 그 구두는 비스듬히 닳아버린 뒷죽처럼 고르지 못해 부끄럽던 나의 날들도 그는 알고 있겠지. 우리 인간이 정말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과 아이고 저는 부끄러운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랑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조그마한 일에도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내가 조금 더 베풀 걸, 내가 차라도 한 잔 더 샀을 걸, 이렇게 부끄러움의 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영혼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수녀님인 분이 무슨 그렇게 부끄러운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자신을 성찰할 때 마치 우리 구두 뒤축이 인간이 그렇대요. 눈도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른 것처럼 귀도 듣는 게 조금씩 양쪽 귀가 다른 것처럼 이 우리가 걷는 걸음도 각자 개인이 자연스럽게 걷는다고 해도 조금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조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구두 뒤축이 우리가 나중에 신발을 오래 신고 나서 바꾼다든지 버린다든지 또 구두방에 가서 고치려고 보면 구두 굽이 이렇게 고르게 다루지 못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표현을 이제 실제로 구두가 그렇게 비스듬히 닳지 않았고 조금 한쪽은 더 많이 닳고 더 닳았는데 그 현상적인 걸 보고 내 자신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게 지냈던 날들도 있지 않았었는가 성찰하는 그런 자세죠. 그런데 한 줄 띄우고 언제나 편안하고 참을성 많던 한 켤레의 낡은 구두 이제는 더 신을 수 없게 되었어도 선뜻 내다버릴 수가 없다. 이럴 때 저는 우리 강의실에서 토론을 할 때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자, 새 구두가 좋습니까? 낡은 구두가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낡은 것이 좋습니까? 이런 거 놓고 한번 토론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부분의 우리 제자들은 사람들은 아이 새 것이 더 좋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새 거 하나가 잘 지탱되려면 정말 2개, 3개의 낡은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새 것은 새 것의 의미대로 낡은 것은 낡은 것의 의미가 다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엄마의 낡은 치맛자락 같은 편안함 이랬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엄마의 새 옷 입고 바짝바짝한 모습도 좋지만 정말 집에서 일하실 때 입는 일바지, 일복, 우리가 월남치마라고 말하는 그런 엄마의 낡은 치맛자락에서 향수를 느끼고 끝내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 내다 버렸어도 어머니가 평소에 입으셨던 그 낡은 치마를 버릴 수 없었다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목소리도 떨리고 저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낡은 것이 우리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수 없게 돼서 언젠가는 정리를 하고 버려야 되지만 선뜻 그렇게 내다 버릴 수가 없는 낡은 구두 한 켤레.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며 슬픔에도 기쁨에도 정들었던 친구.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는 슬픔과 기쁨으로 정의를 한 작가도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 설레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는 모든 걸 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나를 기다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총체적인 거는 슬픔이라는 말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조직으로 짜여져 있는데 모든 나와 함께 했었던 정들었던 친구라고까지 구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구두는 말하지 않죠. 나의 삶을 바쳐준 고마운 글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될 것이 뭐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 몸의 신체의 맨 밑바닥에서 나의 하루를 지켜주고 삶을 바쳐준 그 낡은 구두에게도 고마운 표현을 하는 작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여러분들 낡은 운동화 쉽게 버릴 수 없죠. 구두라고 했지만 나한테 가장 익숙한 새 것보다 더 정이 가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낡은 구두라는 제목을 보고 동시를 썼는데, 낡은 구두는 비에 젖은 발이 안쓰럽습니다. 또 젖은 발은 낡은 구두가 안쓰럽습니다. 이렇게도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구두가 낡아서 빗물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발이 젖은 거고, 또 젖은 발은 아이고 구두가 낡지 않았으면 내 발을 잘 보호해 줄 텐데 그 구두를 향해서 안쓰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처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똑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또 좋은 작품을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또 전하고 싶은 이혜인 수녀님의 작품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말. 말은 그 언어의 속성에서 아주 주술성, 매직 파워가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겠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말은 가슴 속에 형성된 모든 정서의 표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긍정적이고 밝고 따뜻하고 포지티브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대화할 때도 우리 대화 말고 이제 요즘은 많이 절제하고 있지만 술을 한 잔 마실 때도 친구에게 이렇게 따라주면서 자, 한 잔 드시게 할 때는 아이고 나도 한 잔 들고 싶어, 나도 한 잔 먹고 싶어, 이런 마음속에 그 심리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너에게 들려주고자 한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고 나를 정말 먹여주고 좋은 것들이 세상에는 많죠.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났을 때 그 영화의 감동이 가슴에 나와서 또 그 영화의 대사가 우리를 울리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키는 좋은 것들이 세상에는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그 나를 잘 길러주는, 키워주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개관 시인이고 너무너무 유명한 폴 발레리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묘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묘지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그 얼굴 볼따구니에 이렇게 풀이 스치는 그런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내가 아직은 살아서 볼에 느끼는 이 풀에 그 스치는 느낌,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뱉어낸 말이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발화라 그러죠. 어터런스. 내가 뱉어낸 말이 죽음의 의지에서 바람이 불고 내가 느끼고 하니까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말을 뱉어냄으로 해서 죽음의 의지가 삶의 의지로 이렇게 바꿔졌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죠.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행한 순간에 있어도 그래도 이 정도가 다행이야, 괜찮아 라고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말을 뱉어내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는 거와 같고, 두 번째는 고맙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에도 저는 학교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복사 용지가 필요해서 과사무실로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사 용지 한 장에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또 제자들 조교로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데 내가 물론 청소도 하고 내가 차도 타먹고 대부분은 그러지만 어쩌다가 손님 오셨을 때 정말 과사무실에 여기 커피 좀 우리 2잔 좀 줄 수 있을까 이랬을 때 근로학생이 제자들이죠. 우리 모두 다 명지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차 2잔 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진심으로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정말 진심으로 크게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이 아주 순해지는 거야. 착해지는 거. 그러니까 뭐 큰 거에 대해서 물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아주 작은 거, 조그마한 거, 물 한 컵, 뭐 클립 하나, 때로는 물 한 컵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클립 하나가 필요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 중요합니까? 정말 작은 거에 고맙다고 말하고, 또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은 내 가슴 속에 갖고 있는 정서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도둑놈하고 보면 실제로 도둑이 아닌데도 도둑처럼 보이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을 만나도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와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소설 문장에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야수의 발톱을 감추고 그녀 앞에 혹은 그의 앞에 섰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그의 혹은 그녀가 너무 아름답고 순수하고 영롱해서 감히 야수의 발톱을 펼쳐보지도 못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다.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정말 단순한 이 세 마디의 말. 아주 긍정적이고, 제가 주술성 얘기했죠. 언어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컵에 물이 반 있다. 현상학적으로는 그냥 반이 있을 뿐인데, 아이고 반밖에 없어서 어떡하나 이러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와 같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말을 뱉어낼 때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있으니까 여유 있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지막 1, 2, 3, 4연의 종결 딱 매듭을,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면 우리 행동도 좀 거칠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정서가 맑은 샘이 흐르는 것과 같고 순해지는 것과 같고 어두웠던 마음 한 구석이 환해지는 것과 같다. 정말 어렵지 않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말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써준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작품을
오늘 5차시 1교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